이재명 대표는 전국을 순회하며 선거 유세 지원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선거 유세 도중 윤 대통령의 탄핵을 시사하는 거친 발언을 연일 쏟아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모습이 일 안 하고 주인을 깔보면 혼내고 그래도 안 되면 다시 쓰지 말아야죠.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중도 해지해야죠. 그 서슬퍼런 박근혜 정권조차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권좌해서 내쫓았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은 우리 국민들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날이어야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말로 해서 안 되면 야단 쳐야죠? 네! 야단을 쳐도 안 되면 회초리를 들어야죠? 네! 회초리를 들어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해고해야 되겠죠? 네! 이런 나라 이렇게 망가지는 거, 순식간에 망가지는 거 본 일 있어요? 차라리 없으면 낫지 않았겠습니까? 건드는 것마다 다 망쳐놔요. 국가나 정부라고 하는 것이 든든한 아버지, 포근한 어머니 같은 것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아버지 같아요. 매만 때리고 사랑은 없고 계모 같아요. 지금 민주당 후보 중에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약속한 후보가 33명인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까지 가세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자제시킬 필요가 있어요. 메시지라도 던져야 돼요. 대표까지 저런데 가세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주당의 승리는 목표는 151석이다. 굉장히 겸손하면서도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이런 고도의 정치적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여기에 탄핵을 얘기하면 이거는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좀 더 도덕적 우위에 서는 발언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가세하는 거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월 달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국민의힘의 모 의원이 의석을 뭐 160, 170석 가까이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딱 잽싸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의석 숫자를 말하지 마라. 그리고 전망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딱 뭔가 이렇게 진정을 시켰는데 이재명 대표도 이번 총선만 있는 게 아니라 대선까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인생이 뭐 어떻게 될지 사법리스크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뭔가 대표직을 맡는 동안은 대표직으로서 역할을 본분을 다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거를 진정시키고 자제시키는 역할이지 탄핵을 시사하는 것 같은 발언은 내가 보기 적절하지 않다. 이게 이제 이런 문제거든요. 사실은 탄핵 얘기를 또 쉽게 하기 힘들잖아요. 2016년 때도 그랬거든요. 그때 그 조국 교수였죠. 탄핵에 반대했었어요, 공식적으로. 그때 유일하게 딱 탄핵해야 된다고 치고 나온 게 이재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있는 데다가 지금 또 뭐냐면은 이게 조국 신당이 굉장히 좀 거슬릴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만든 비례정당보다 좀 낮게 나와야지 안심을 하는데 이게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저쪽에서 선명하거든요. 잴 거 없습니다. 그냥 마구 탄핵이고 뭐 그냥 마구 질러버리거든요. 근데 대중들이 막 황홀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선명성 경쟁을 하려면 자기도 그렇게 올라타야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말이 좀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 거죠. 네. 단순히 선명성뿐만이 아니라 자칫하면은 이제 총선 후에 이 왼쪽 진영의 주도권을 조국한테 뺏길 수도 있다라는. 내가 이겨놓고 조국 좋은 일을 하는 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비례대표 의석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조국하고 이재명 대표 두 사람을 비교를 해보면 같은 얘기예요, 내용은. 탄핵 비슷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조국 대표의 경우에는 그 무서운 얘기를 품격 있는 용어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왜 중국을 찝쩍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찝쩍거리고 무슨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뭔 상관 있어요? 윤석열 정권의 핵심 인사들의 범죄와 비리를 밝혀 끝을 보겠습니다. 이제 고마 치아라마! 그런 차이가 있는 데다가 지금 이미
두 사람 간의 주도권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라는 걸 저는 그래서 이게 더 상승하는 게 부정적인 상승이죠. 이러면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은 아예 그냥 공약으로 내서 사실상 공약이에요. 탄핵이 공약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10석에서 15석 얻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민주당 비례연합정당에 그 참가하고 있던 그 군소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과 아마 이제 또 뭘 이루는 거냐면 원내 교섭단체를 이룰 수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내에서 별로 장래가 보이지 않는 비명계들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하게 된단 말이죠. 라고 했을 때는 탄핵 싸움을 한다 하더라도 이재명보다는 낫거든요, 이쪽이. 왜냐, 이재명은 만약에 유죄가 확정되면 감옥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국 같은 경우에 거기에 보면 사실 죄질이 이렇게 무겁진 않거든. 2년 받았던 거.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쪽에 힘이 실린 것도 윤석열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서는 이재명은 좀 아닌 것 같아. 이재명 내세워가지고 심판이 안 될 것 같아. 라는데 조국 정도면 그래도 이미 당한 것도 있고 라고 하니까 이쪽에 지금 몰리는 거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총선이 끝나면 지금 뭐라고 말한 거와 아무 관계없이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요? 저는 조국 혁신당도 발의하지 않을 거고 민주당도 발의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역풍 맞을까 봐? 이게 우리나라가 탄핵이 좀 2번 있었던 거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한 번 잘못됐다고 완전히 박살이 났거든요. 네. 그 내존 쪽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초기에는 탄핵 여론이 낮았어요. 이재명 대표가 사이다 발언을 하긴 했었지만 당시 국민들 생각은 해명을 해주지. 네네네. 최순실 씨가 뭐 했는데 국정농단 사실이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그때 성실하게 해명했으면 탄핵까지 안 갔을 텐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걸 찬성할 리도 없고 탄핵을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리도 없고 지금 탄핵 얘기하는 사람이 33명이라 하더라도 총선 결과가 있을 때 탄핵을 발의할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 발언이 좀 거세지니까 오히려 친명 후보들이 거리를 두는 모양새예요. 보니까 김준혁 부위원장도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를 예전 정조에 비유했었는데 나 대표랑 가깝지 않다라고 하는가 하면 또 대장동 변호사로 공천받은 김동완 변호사도 개인적 인연이 전혀 없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재명 대표 그 가까운 분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재명이 요즘 달라졌다. 사실 이재명 그 대표가 총선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발언이 굉장히 본인이 이제 사법 리스크가 걸려 있어서 그런지 되게 수세적이고 보신적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유세 다니면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공세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그걸 이제 해석하는 게 뭐 200석 얘기도 나오니까 자신감의 발로라고 얘기하는데 주변에서 그러니까 실수적인 발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 이직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가워요. 잘 부탁합니다. 1번 이재명. 네. 설마 이직 아니겠지? 지금 입을 틀어막고 귀를 틀어막죠? 네! 언론들을 갖다가 겁박을 해가지고 야, 너 칼집 놓는 거 봤지? MBC 잘 들어? 빨로 맞지? 농담이야. 광주에서 온 사람들 잘 들어. 너네 옛날에 대검으로 M16으로 총 쏘고 죽이는 거 봤지? 있습니다. 엉덩이로 총 쏠 때에서 대가리 깨지는 거 봤지? 왜? 농담이야. 여러분, 이게 농담입니까? 생선 색깔로 기자 허벅지를 찔러대는 것이 농담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도 말문 터지면 거칠게 얘기하기로 또 좀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그 측근들 중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저러다 말실수할까 봐 이렇게 걱정하는 거죠. 지금 그 이재명 대표와 범야권에서 계속 탄핵을 시사하고는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개항을 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총 14개의 선거구가 있는데요.
지금 인천 계양을은 계양이 넘어갈 정도면 민주당 인천이 다 위험하다고 볼 정도에 가까운 거거든요. 다만 여러 가지 이제 이재명 대표나 원희룡 전 장관, 국토부 장관이 나름 이제 인지도가 되게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약간 개인기에 대한 호불호 이런 거에서 이제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뒤집기는 쉽지 않고 이미 원희룡 후보는 나름 재미를 많이 보고 계시다. 무슨 재미요? 지금 일종의 상대방의 간판 주자랑 대결한다는 것 자체가 더불어 간판이라고 그럴까요? 더불어 간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목도를 지금 여론조사가 거의 한 30개 넘게 나왔을 것 같은데 그동안. 그래서 이미 근데 뭐 정치의 좀 중심에 많이 가시는 선거에서 지면 점핑 효과가 있다. 의미가 엄청난 정치적 있겠죠. 자산인 거죠. 완전히 그 험지 속에서 그다음에 당이 정말 이 어려운 선거 속에서도 그 정도 선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원희룡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타결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것만 확인한다 하더라도 원희룡 장관 사실 자기도 뭐 당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나갔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좀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나간 거고 그 표차를 갖다 최대한 줄일 수만 있다면 그것도 나중에 곧 이제 대선판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산으로 삼을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 보수층에서 그 여론조사 응답을 별로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건 뭐냐면 전의를 많이 상실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또 투표장에 안 나올 거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제가 여야 정치인들이나 각 당을 다 골고루 취재하고 제 의견을 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거든요. 니네들 어디가 이겼으면 좋겠는데 딱 한 군데만 골라봐.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디를 꼽냐면은 계양을 꼽아요. 이걸 이기면 사실상 국민의힘이 이기는 거거든요. 민주당은 어디를 이겼으면 좋겠어? 어딜 것 같아요? 동작을을 꼽습니다. 동작을을 잡으면 완전 완승이다. 이건 200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정치적 의미가 큰 지역구들이에요.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